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어제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회계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개념 이해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시스템으로 좀 보여달라는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에서, 스페셜 트랜잭션하고, 오토 페이먼트 처리하는 거를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레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리뷰하는 측면에서 자, 이제 어카운트 페이어블 매입 채무 계정인데 매입 채무 계정에 레콘 어카운트 속성에 보면 계정 속성에 보면 레콘 어카운트 타입을 벤더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이 계정은 회계 전표를 생성하실 때 만약에 인보이스, 익스펜스 인보이스 같은 거를 밴드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포스팅을 하시는데 이렇게 GL 계정으로 다이렉트로 포스팅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계정이 어떤 계정이냐면 reconciliation account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커스터머나 밴더를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계정들 그리고 보조부를 제공하는 그런 계정들이 레콘 어카운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밴더 마스터를 입력을 하셔서 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포스팅을 할 때 보시면 여기 GL 계정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계정은 밴더 마스터에 설정되어 있는 이 계정입니다. 밴더 마스터에 기본적으로 디폴트 레콘 계정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기본 계정을 업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좀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밴더가 우리 구매 거래선이에요. 그래서 매입 채무 계정을 디폴트로 딱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비영업 거래가 발생이 돼서 저 계정을 외상 매입금에서 미지급금 계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통상 여기서 바로 스위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의 업무 내용에 따라 가지고 레콘 계정을 바꾸시면 돼요. 자, 이거는 세팅이 어디 있냐면 세팅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심화 때 한번 또 다룰 건데 이렇게 가시면 여기에 Finance Accounting, ARAP, Business Transaction, Posting with Alternative Recon Account, 여기 Define Alternative Recon Account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상호 이렇게 스위치 가능한 계정들을 여기다 어사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레콘 계정을 스위치하는 얼터너티브 레콘을 가져오는 방식인데 선급금 이런 케이스는 같은 이제 그 매입 채무니까 차변 대변에 그냥 포스팅을 시키면서 계정만 바꾸는 건데 이 밴드한테 만약에 선급금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이 선급금은 차변에 포스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변에 이렇게 포스팅하고 밴드 계정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급금 계정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제한하지 않고요. 자, 미리 지정한 밴드 여기 스페셜 GL 인디케이터라는 요 인디케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선급금 계정을 직접 바꾸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팅을 미리 해놓죠. 이런 스페셜 GL 인디케이터의 타겟 계정이 어떤 걸로 스위치하고자 하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 벤더의 어떤 계정을 관리하고자 하는 건지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급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디포짓 측면에서는 돈을 받는 거니까 뭐 어떤 회사는 리시버블로 이렇게 잡아놓기도 하는데 결국은 임대보증금도 결국 미리 받아놓은 돈이니까 부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돌려줄 돈, 리턴해야 될 돈으로 본다라면 이거는 이제 벤더로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로 등록해서 나중에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미리 디포짓을 걸었으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돈 측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또 AR 같은 컨셉으로 보실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보험, 대표적으로 지급보험도 스페셜 GL W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업무적으로 판단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A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들어가면 계정을 직접 스위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선급금 계정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어사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포스팅 키 29에 스페셜 GL 인디케이터 A를 만났을 때는 계정을 바꿔라 라는 게 스페셜 GL 트랜잭션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컨피그를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비즈니스 트랜잭션 아래에 다운 페이먼트 리시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 페이먼트 메이드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 얼터너티브에 other special GL 트랜잭션 있고요. 뱅크 쪽에 가시면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비ll of exchange 있습니다. 여기는 받으러옴 또는 지급보험에 관련된 해당 컨피그 사항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자, 근데 지금은 어음은 좀 다음에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운 페이먼트 리시브드 페이 메이드 그 다음에 other bill of exchange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자 이게 결국은 SAP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 GL의 속성의 세 가지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페셜 GL 트랜잭션의 타입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다운 페이먼트냐, bill of exchange냐, order이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제공하는 프로세스의 이제 펑션의 기능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팅하는 부분 다시 들어가 보면 선수금을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수금을 스페셜 GL 인디케이터 A를 쓰겠다 하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매출 채권이 A를 만나면 선수금으로 포스팅 시켜달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처리하는 포스팅 키는 09, 19, 9로 끝나는 것들이 다 스페셜 GL 관련된 포스팅 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자동으로 되고요. 이 A의 속성은 다운 페이먼트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 페이먼트로 이제 속성을 정하게 되면 쪽에는 이제 코스트 오브젝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파크 다큐멘트는 포스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orders로 설정을 해서 하는 케이스 여기 말고 이쪽에 other special GL transaction에서 만약에 자, 이런 거 개런티 보증금 케이스에 property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order로 이렇게 세팅이 되죠 자동으로. 이런 케이스는 요 계정으로 트랜잭션 일으킬 때 코스트 오브젝트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정 뭐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젝트 WBS 이런 정보들을 넣을 수가 없죠. 대신에 이제 이거는 또 파크 전표를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시스템 잠깐 보고 제가 선급금 케이스를 가지고 조금 실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운 페이먼트 펑션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트랜잭션 쪽에 가시면 여기서 처리하는 게 각각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 물때 관련해 가지고 선급금 업무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 벤더가 우리가 이제 발주가 장납기 발주가 나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일스톤 베이스로 또는 기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돈을 나눠서 주겠다. 또는 이제 계약금조로 먼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물건이 딜리버리가 되면 그때 이제 또 돈을 주겠다. 뭐 이런 계약을 했을 때 선급금을 선지급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구매팀에서 선급금 지급 요청이라는 거를 기한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내부 결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그걸 그대로 이제 선급금 페이먼트를 처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이 지급 요청이라는 트랜잭션을 연계해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선급금 지급 요청 그 노티드 아이템으로 한 줄짜리 전표가 회계 전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선급금 지급 요청입니다. 여기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대금 지급을 하고 선급금 요청건에 대한 회계 포스팅을 선급금의 예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다운 페이먼트 기능입니다. 그리고 뭐 밴드로부터 이제 인보이스가 와가지고 인보이스 처리를 하고 우리가 줘야 될 그 매입 채무에 대해서 미리 지급한 선급금을 클리어링을 먼저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만큼 돈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선급금을 뺀 나머지 잔액만 지급을 해야 되니까 먼저 이렇게 선급금 상계 프로세스를 태울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이 클리어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고 이 선급금 프로세스는 그 회사 그 업무 가지급 있죠. 업무 가지급이나 출장비 이런 것들도 이 프로세스에 동일하게 이렇게 태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출장 프로세스를 여기다가 대응을 시켜서 한번 본다면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승인하는 시점에 SAP에서 선급금 지급 요청이라는 가지급 지급 요청이라는 이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출장 신청 확정된 거랑 요 리스트를 보고 재무팀에서는 이렇게 페이먼트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출장 요거 이제 가지급의 예금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장 다녀오시면서 출장 복명하실 때 사용한 국내 출장비 또는 해외 출장비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AP는 임직원이 되겠죠. 그래서 임직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AP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지급한 거 금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겠죠. 출장비는 보통 뭐 지급된 내역에서 그대로 비용을 다 100% 써서 똔똔이 이렇게 금액이 딱 맞는 케이스도 있고요. 혹시 이제 덜 사용해서 해입해야 되는 경우 또는 더 많이 추가 사용 비용이 발생해서 임직원한테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정산 내용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스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운 페이먼트 리퀘스트라는 행위를 이렇게 하면 벤더에
스페셜 GL 인디케이터 A 이렇게 하시고 금액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텍스는 고려를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텍스 고려하면 또 클리어할 때 텍스가 또 이렇게 디덕션 되는 게 보이거든요. 좀 텍스는 나중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텍스 없는 걸로 일단 하고요. 이거는 정산 예정일자.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회계 문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짜리 차대가 있는 게 아니라 대변에만 포스팅된 이런 회계 문서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장에는 반영이 안 돼요. 이거는 대신에 보조부에서는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노멀 아이템이 AP, 정상적인 어카운트 페이어블 매입 채무고요. 스페셜 GL은 선급금. 그 다음에 노티드 아이템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한 줄짜리 리퀘스트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처리된 내역들이 리스트가 이렇게 쭉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대금 지급 이 벤더로 대금 지급 요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리스트를 보고 내부 절차를 하시고 재무에서 대금 지급을 저 리퀘스트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그 대금 지급하고자 하는 벤더 넣으시고 스페셜 GL 인디케이터 넣으시고 어느 계좌로 얼마가 나간다. 그런데 어떤 리퀘스트를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띄우시면 노티드 아이템으로 이 벤더에 페이먼트 리퀘스트 온 내역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페이먼트 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하셔서 포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표를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선급금에 그 다음에 예금 계정으로 이렇게 포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보시면 포스팅키 29, 그 다음에 스페셜 GL 인디케이터 A를 통해 가지고 처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이 트랜잭션을 하시면서 우리가 포스팅 키를 넣거나 스페셜 GL 넣거나 포스팅 키를 넣거나 이랬진 않았죠. 그러니까 리퀘스트 온 거에 대해서 처리만 했는데 시스템을 이렇게 자동으로 포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벤더 리스트 가서 보조부를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신데 이때는 이제 노티드 아이템 클리어 됐겠죠. 대신에 이제 스페셜 트랜잭션을 보시면 스페셜 GL 이렇게 선급금으로 대금이 페이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급금은 이제 오픈 아이템으로 남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물때가 비용이 송장이 와서 매입 채무가 확정이 되면 그 건이랑 클리어를 시키시고 넷 어마운트를 페이먼트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만약에 인보이스가 있다고 같이 보면 이거는 인보이스가 하나가 인보이스가 없네요. 처리된 게 하나 끊어보겠습니다. 아무 계정, 비용 계정 하나 치고요.
이렇게 인보이스가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인보이스 건이 되고요. 이게 인보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선급금 지급한 내역이 되고 아직도 선급금 지급 요청이 있는 건을 이렇게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먼트 블락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산하기 전에 페이먼트 블락은 풀어주고요. 자, 세트돼서 이 물대랑 선급금이랑 이제 반지하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자, 선급금 지급 요청해서 선급금 페이먼트를 했고 인보이스가 밴드로부터 와서 매입 채무 확정이 됐고요. 이제 선급금 상기하는 프로세스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어링 쪽으로 가시면 자, 클리어링 하는 날짜에 벤더를 입력을 하시고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인보이스가 요건이었죠. 요건에 관련돼서 다운 페이먼트 요 9,000을 클리어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인보이스의 2만 페소 중에 9,000 선급금 나간 거를 클리어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해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회계 문서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자, 선급금은 이제 차변이 발생하는데 이제 대변으로 이만큼 9,000이 클리어됐고 AP도 이만큼 클리어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트랜잭션이 지금 여기 레벨의 이 단계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보조부를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전체 내용을 다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2만의 이 AP 스페셜 질이 없죠. 요거는 2만 AP 중에 9,000이 선급금만큼 클리어됐다. 그리고 남아있던 9,000의 선급금은 클리어됐으니까 오픈 아이템에서는 안 보이죠. 만약에 all 트랜잭션으로 이렇게 보신다면 페이먼트 내역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리어된 내역까지. 자, 여기서 좀 보시기 복잡한데요. 이거를 이제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하셔서 보조부 보는 훈련을 좀 키우셔야 돼요. 자, 아무튼 현재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거는 이만큼 AP 대금 지급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대를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프로세스를 업무를 여기 제공하는 다운 페이먼트에서 SAP 제공하는 다운 페이먼트의 각각의 펑션을 가지고 업무를 대입을 시켰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펑션을 안 쓰고 그러면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물론 가능합니다. 자, 시나리오를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는 다운 페이먼트 노티드 아이템을 안 쓰겠다. 만약에 선급금 지급 요청이라는 게 처리를 한다라면 회계적으로는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바로 선급금에 AP 지급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바로 포스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급금에 AP 포스팅을 하고 이게 승인이 되면 예금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선급금에 돈이 나간 처리 결과가 이거랑 동일해지죠. 그래서 이런 내부 절차를 이런 프로세스를 태워서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동일하게 이제 인보이스 발생하고요. 상계하고 지급하는 것들도 만약에 여기는 지금 상계 먼저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매뉴얼 포스팅을 하신다면 지급을 AP 클리어링 하시면서 동시에 선급금을 바로 클리어링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예금을 지급하는 이전표를 바로 포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노티드 아이템 기능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에 대응을 시켜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처리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포스팅 키를 판단해서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냥 스페셜 GL만 입력하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포스팅 해주는 그런 편리함이 있죠. 그러나 만약에 프로세스를 표준 포스팅 방식으로 만약에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FB0을 가서 자, 여기 선급금에 해당하는 게 포스팅 키가 29입니다. 이제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스페셜 GL 인디케. 요 의미가 선급금 계정을 이 벤더로 포스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스팅 키 29 차변에 벤더에 선급금을 포스팅하겠다. 보시면 이게 선급금 계정이 자동으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불의 선급금을 지급을 하는데 자, 대신에 여기에 AP는 이 벤더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포스팅키 30일에 이제는 스페셜 GL을 넣으면 안 되죠. 요 AP, 노멀 AP를 넣는 거니까. 그리고 엔터 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벤더 마스터에 있는 그 AP 계정이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포스팅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선급금의 AP 이런 형태의 전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하시죠. 자, 이렇게 저장하고 보조부를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금방 만불을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선급금을 만불을 신청했는데 아직 선급금이 나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보이스를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요게 그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선급금 지급 요청을 AP로 처리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지급하게 되면 요 AP는 클리어되면서 요 선급금 현황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AP를 처리하기 위해서 페이먼트 블럭을 풀고요. 아웃고잉 페이먼트 또는 뭐 저기 클리어링 가셔가지고 페이먼트 하시면 되죠. 다시 58인가요? 다시 54. 그래서 어느 변죠? 만불을 어떤 밴더에 여기서는 끌고 올 때 스페셜 그 선급금을 끌고 오는 게 아니죠. 이 AP를 끌고 와서 돈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팅 아이템 하시면 이거는 대상 아니고요. 요 만불 신청한 거에 대한 예금 지급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표를 조회를 해보시면 자 AP 선급금에 대한 AP 지급 신청한 거를 돈을 내보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조부를 조회해 보시면 자, 이제는 AP는 클리어되고 없고요. 선급금이 지급된 현황 이제 나중에 이제 인보이스가 오면 클리어를 해야 되는 선급금으로 오픈 아이템으로 이렇게 납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까지 처리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인보이스를 하나 더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건으로 카피를 떠서 11번으로 포스팅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조회를 해보시면 자 물때 두 건이 생겼고요. 이거는 반제됐어요. 일부가.
그 다음에 선급금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프로세스가 또 페이먼트죠. 예, 다시 페이먼트 가서 한번 매뉴얼 페이먼트로 가서 클리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해야 될 게 요거에 대한 포스팅이죠. 그래서 돈이 나가는데 얼마가 나갈까요? 지금 남은 게 2만에 9천이니까 11,000이 나가겠네요. 이 벤더에 대상을 불러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오픈 아이템을 불러오면 AP만 불러옵니다. 이렇게 AP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정산하고자 하는 게 이 AP랑 그거요. 네. 요 AP랑 그다음에 9천만 선급금 나간 거, 요 선급금 두 건을 정산하고 만불이 나가야 되네. 네, 만불이 나가는데 여기서 스페셜지에 A를 딱 주시면 자 AP도 불러오고 선급금도 불러와서 네팅하고 만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지에 스탠더드 오픈 아이템 이거는 이제 AP를 불러오는 거고 동시에 나는 스페셜 GL 인디케이터 A로 포스팅되어 있는 선급금도 같이 찾아오겠다. 그리고 만약에 정산하고자 하는 전표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 두 건만 딱 입력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다 띄워볼게요. 그래서 프로세스 오픈 아이템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할 거는 11번 전표랑 그다음에 1910이랑 얘죠. 이 건은 지금 블락이 걸린 상태로 있어가지고 선급금이 또 블락을 풀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블락을 풀고요. 처리를 하시면 두 건이죠. 그래서 AP를 선급금하고 반지하면 우리가 페이할 게 많이고 이제 은행 계좌로 페이하고자 입력한 금액도 만불 이렇게 해서 잔액이 딱 떨어지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그래서 시뮬레이트 하시면 이렇게 클리어하고 AP 클리어하고 선급금 클리어하면서 돈이 나가는 이런 전표를 끊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요 전표 내용이 요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P 클리어 시키면서 선급금 클리어하고 순액으로 만불을 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포스팅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업무로 적용을 할 거냐는 이제 판단을 하셔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기능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가겠다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개발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이렇게 BDC를 태워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면 이 방식도 가능하겠죠. 자, 이게 스페셜 GL에 대한 좀 개괄적인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거를 시스템으로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 외에 어제 이제 좀 말씀드린 거에 여기 보시면 같은 건데 이런 거 있다 그랬죠. Statistical Posting, Noted Item. 그래서 컨피그가 있는데 이런 포스팅도 스페셜 GL 통해 가지고 포스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견지로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점수표상에 그냥 양쪽에 동일한 금액 가계정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샘플로 만든 게 비럽 익스체인지에 이거는 커스터머죠. 커스터머의 뭐 금액을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고 하시면 이렇게 점표가 처리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세팅한 걸로 이렇게 가계정이나 또는 본계정 써가지고 양쪽에 대조 계정으로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자동으로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제 컨피그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쟤는 이제 이쪽 다운 페이먼트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오더스에 여기 오토매틱 옵셋 엔트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런 트랜잭션을 쓰고자 하는 것들의 상대 계정 어제 그 오토매틱 스태틱 옵셋 엔트리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페셜 GL은 이렇게 좀 이 정도까지 좀 보시고요. 다음에 어음은 세션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음 뭐 워낙 할 얘기들이 많고 또 받으러 프로세스랑 또 지급어음 프로세스가 또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음도 스페셜 GL을 쓴다. 그러니까 커스텀 밴더 베이스로 관리를 하면서 포스팅을 할 때 스페셜 GL 인디케이터 W를 써서 받으러 지급어음 포스팅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후 업무, 사후 어음 관리에 대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토 페이먼트 관련해서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토 페이먼트는 제가 벤더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인보이스 만들고 페이먼트 하는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신규 거래선이 하나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거래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할까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금을 뱅크 트랜스퍼 페이먼트 메소드를 쓴다라면 페이먼트 메소드에 은행 계좌는 반드시 체크하도록 이제 세팅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뱅크 어카운트와 뱅크 어카운트가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레콘 계정 디폴트로 사용하고자 하는 레콘 계정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보니까 스페셜 GL 컨셉을 몰라서 이걸 스위치 하시면서 이렇게 막 쓰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P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잖아요. 저는 다 만들어 놓고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이제 AP 점표 칠 때는 이걸로 해서 포스팅을 하시고 또 선급금 들어오면 벤더 마스터에 직접 들어와서 이거를 직접 고치시고 또 포스팅 하시고 이러는 분들을 봤어요. 네, 그것도 물론 가능한데 번거롭죠. 그리고 벤더 마스터는 자주 이렇게 수정하시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또 이런 건 변경은 또 권한 있는 분이 관리를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지정을 하고 밴더를 생성을 했습니다. v_001 그래서 v_001로 제가
인보이스를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만불 정도 끊고요. 비용을 처리했던 게 계정인가요? 비용을 처리를 만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용의 AP 그런 형태의 전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부를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페이먼트 텀을 001로 넣었어요. 그래서 페이먼트 메소드가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듀데이트는 이제 포스팅한 날짜로 같이 들어왔는데, 자, 이것도 컨피그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자, 더 terms of payment 지급 조건에 가셔서 제가 이 건에 대한 거는 페이먼트 메소드를 항상 T, 뱅크 트랜스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보이스 하나 더 끊어 볼게요. 동일한 걸로. 방금 끊은 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다시 보조부를 똑같이 안 들어오네. 끊어야 되겠다. 자, 보시면 terms of payment term이 들어오면서 payment 메소드가 자동으로 들어왔죠. 다시 보시면 이렇게 메소드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 오토 페이먼트 돌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페이먼트 블락이 걸려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 메소드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페이먼트 메소드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뱅크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벤더 마스터에 계좌가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제 오토 페이먼트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준비가 돼 있어야 정상적으로 수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도 제가 페이먼트 메소드를 일단은 넣고 테스트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매스 데이터 체인지의 기능인데요. 보조부에서 페이먼트 메소드를 제가 T를 UR적으로 다 수행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 페이먼트를 돌릴 준비가 됐어요. 자, 보조부를 딱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차례로 금액도 갖고 날짜도 다 갖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된 인보이스에 대해서 16일 날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인보이스가 쭉 쌓여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오토 페이먼트를 통해 가지고 대금 지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포스팅이 19일이네요. 페이먼트 매수는 T고요. 다운 페이먼트는 그냥 한참 뒤로 주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파라미터 오토 페이먼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페이먼트 전표가 포스팅되는 날짜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인보이스는 최소한 이때 이전에 입력이 된 인보이스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프리 셀렉션 가셔가지고 뭐 전표를 특정 전표라든지 특정 밴드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대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디셔널 로고 가셔서 반드시 요거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 주셔야 프로포절 돌렸을 때 만약 오류나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안 들어왔을 때 그 사유를 시스템이 제공해 주는데 그 로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절을 돌립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3만 불에 대한 포스팅, 오토 포스팅 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됐다. 그래서 예외 처리 케이스는 없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오류가 이렇게 발생하면 여기 프로포절 통해서 로그를 읽어보시면 어떤 사유로 본건은 페이가 안 된다, 포스팅이 안 된다라는 걸 시스템이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페이먼트 될 예상 그 시뮬레이션 포스팅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페이먼트 런을 돌리시면 이제 포스팅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뭐 중간에 이제 만약에 내가 에디트를 하시고 싶다 하면 여기 프로포절 에디트 가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3건이 뜨겠죠. 이 3건에 대해서 뭐 블락을 건다든지 또는 오류로 익셉션으로 빠진 거를 다시 페이먼트로 대상으로 넣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에디트에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시나리오 조금 더 케이스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프로포저를 지우고요. 제가 이 리스트에서 크레딧 메모를 좀 넣어 볼게요. 시간이 다 돼가나? 자, 크레딧 메모를 포스팅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때 크레딧 메모는 포스팅 키가 20일, 그러니까 AP가 대변인데 차변에다가 이제 포스팅을 시켜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5,000 정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비용은 빠지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데 이때 이 크레딧 메모에 페이먼트 메소드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토 페이먼트 돌아가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조부를 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AP가 3만인데 15,000 크레딧 메모에서 순액으로 지급할 거는 15,000이에요. 우리가 지급할 게. 근데 만약에 오토 페이먼트를 돌리시는데 파라미터를 페이먼트 메소드에 이런 조건으로 만약에 해서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3만 불 그대로 다 지급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크레딧 메모는 따로 정산을 하겠다. 일단 줄 건 다 준다. 그러니까 3만 불 줄 돈은 다 주고 저 15,000원 네팅하는 게 아니라 밴더로부터 뭐 해입을 받는다. 돈을 우리가 주면 이제 돌려받겠다. 이런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일반 카드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일반 직원이 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데 승인 취소된 것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빼고 이제 돈을 줘야 돼요. 만약 정산할 때는요. 자, 이럴 때는 얘를 페이먼트 메소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페이먼트 메소드를 다 같이 넣고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프로포저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씌우고요. 프로세스 좀 바꿔놓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프로포저를 돌리시고 다시 내용을 가서 보시면 자, 이번에는 그 건 크레딧 메모가 포함돼서 클리어 되면서 15,000만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임직원 카드 사용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막 쭉 생기겠죠. 그래서 대금 지급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레딧 메모 포함해서 순액으로 이제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런을 돌리시면 포스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만약 이제 크레딧 메모가 더 커 AP보다 이거 지금 3만인데 뭐 크레딧 메모가 4만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얘를 빼고 돌릴 수 있고 포함해서 돌릴 수 있는데 포함시켜서 포스팅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앞단에서 프로세스를 다 태웠어요. 하지만 페이먼트 담당자는 만약에 그런 건을 시스템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면 어제 말씀드린 이 프로포절의 데빗 밸런스를 돌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그런 케이스에는 시스템이 요거는 대상이 안 되는데 여기에 블락을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AP 크레딧 메모가 AP보다 더 커서 대금 지급을 블락을 걸어야 되는 케이스다라면 여기 이제 시스템이 블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또 페이먼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벤더 정보를 꼭 입력하시고 로그 타입을 체크를 하셔야 만약에 프로포절 돌리시고 빠졌을 때 어떤 사유로 빠졌는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오토 페이먼트의 프로세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어제 그 설명드렸던 그 장표 가지고 이거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서 스페셜 GL 트랜잭션의 개념하고 오토 페이먼트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례를 가지고 보여드렸으니까 개념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제 그거 보여드렸나요? 그 컴피그하는 거? 이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금방 보신 것처럼 오토 페이먼트가 포스팅이 되면 전표에 상대 계정이 이렇게 예금 계정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게 없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세팅된 페이먼트 메소드별로 세팅된 요 계정에 의해서 오토 포스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메소드별로 통화별로 그다음에 랭킹별로 어떤 어카운트 아이디의 계좌로 포스팅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페이먼트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 리스트를 가지고 폰뱅킹을 태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오류 케이스를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텐데 그 케이스는 나중에 또 세션 한번 만들어서 오류 케이스를 만들어서 왜 이렇게 빠지는지 체크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실무적인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세션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